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파고다 김미나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HSK 5급 독해 파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만 해도 아니 여름인데 왜 이렇게 날씨가 별로 덥지 않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당장 무더위가 찾아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시험 준비도 준비지만 날씨 때문에 많이 축축 처지고 지쳤을 것 같은데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강의 내용 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금 이 강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최신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좀 각색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만한 단어다라든지 아니면 단어라든지 내용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가 또 다 화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잠깐 멈춤을 한다든지 아니면 캡처를 하셔서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기록하고 메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보실게요. 社交行为也会传染. 이行为는 행위, 행동이라는 뜻이죠. 사교적인 행동 역시나 传染,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사교적인 행동이 어떻게 전염이 되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건 왜 그런 거지? 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이 문장 속에는 빈칸이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흐름이구나 라고 분위기적인 요소로 해석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전염이 된대요. 当你看完一场演出之后 땅은 여기서는 뒤에 있는 之后, 之后는 이후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딱 뭐뭐한 후라는 시점을 강조해준 땅이고요. 당신이 看完, 다 보고 났대요. 한 차례 演出 하면 공연으로서 表演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공연을 본 다음에 什么时候会鼓掌? 이 구자는 두드릴 구자이고 장은 손바닥 장자죠. 그래서 언제 손바닥을 두드리세요? 라는 얘기는 언제 박수를 치십니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장은 박수치다. 그리고 什么时候又会停止? 그럼 또 언제 멈추시는 거죠? 라고 이 글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답할 이유는 없어요. 늘 자문자답입니다. 자기 혼자 질문하고 자기 혼자 답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잠깐 멈추시면 안 돼요. 그냥 내용을 쭉 이어서 보셔야 돼요. 자, 언제 우리가 박수치고 언제 멈출까요? 一项研究显示 하나의 요 샹자는 연구를 센 양사이고요. 연구에서 显示 한대요. 显示는 드러낼 현자, 위에는 해가 있고 밑에 일업이 있죠. 그래서 해 밑에 있는 일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드러낼 현. 그 다음에 얘는 볼시입니다. 그래서 드러내 보인다인데 요거의 동의어가 또 많이 나옵니다. 동의어는 표명이라는 表明.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가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자리도 충분히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또 이미 많이 나왔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차례 연구에서는 표명하고 밝혔습니다. 表明显示 짝꿍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연구 결과를 볼게요. 这取决于 取决于는 우선 취하는 거죠. 주에는 결정이죠. 위는 해석을 어디에 어디에서 좀 어렵게 좀 강의한다면 뒤쪽에는 시간, 장소, 목적, 방식, 대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러 다음에 위가 나온다면 그냥 해석을 어디에 어디에서 라고 하시는 것이 해석하실 때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는 어디에 결정을 취한다. 즉 어디에 달려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쉬운 말로 바꾸면 在于라고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 달려있는지 볼까요? 你身边其他观众的反应. 당신 이身边는 그는 나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할 때 그 신변입니다. 신변이라는 얘기는 주위 주변이란 뜻이죠. 그래서 당신 주변에 있는 기타 다른 관중들의 반응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볼까요 또? 其他人的 기타 다른 사람들의 掌声 아까 얘가 손바닥 장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声 하면 소리 성자죠. 그래서 박수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위에 A 할수록 그 다음 위에 B 하다라는 점층이고요. 결국 이 1번짜리는 앞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 박수 소리랑 어울리는 그 수러를 정답으로 찾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쉽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A, 열렬하고 뜨거울수록 이걸 평소에 많이 호응 관계로 암기하시고 읽을 줄 아는 분이라면 바로 정답이 A다라고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는 过分은 你刚才说的太过分了. 너 방금 얘기한 거 너무 지나쳤어. 분을 넘다.
과분하다는 얘기는 지나치다라는 나쁜 의미로서 분을 넘어섰다 할 때 쓰이는 말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深刻는 깊다로서 한자 보세요. 여러분 단순히 깊이가 깊은 것이 아니고 크자는 세길 각자죠.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해서 印象很深刻 인상이 깊다라든지 교훈이 깊다 이럴 때 쓰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총포는 이유가 충분해 꽉 차 있어 이럴 때 쓰이는 거죠. 그래서 박수 소리 보자마자 정답이 열렬하다 뜨겁다 라는 A를 답으로 고를 수 있었어요. 우선 해석 마무리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한자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언제 박수치고 언제 멈출까요? 한 연구에서는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는 어디에 달린 것이다? 당신 주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것이다 라고요. 즉 다른 사람들의 박수가 열렬하고 뜨거울수록 당신은 더욱더 아마 짜로 가입한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거죠. 어디로? 그 사이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당신도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같이 박수를 치게 된다라는 그런 내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단어 정연 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럴리에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뜨겁다, 박수 소리가 뜨겁다 할 때 쓰이고요. 처음에 있는 치氛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간적인 분위기예요. 그럼 만약에 나오는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이럴 때는 개인적인 감정일 때는 심정이라는 신칭을 쓰는 거죠. 我今天心情很好, 心情不好 이런 식으로. 반면에 A 있는 요거 치펑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열렬하고 뜨겁다, 박수 소리가 뜨겁다 이럴 때 르리에를 씁니다. 얘는 쓰기에도 많이 나오는 따페이 구조니까 짝꿍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두 번째는 过分은 아까 제가 너 방금 얘기한 거 너무 지나쳤어. 说得很过分. 말하는 정도가 아주 지나치구나 이럴 때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深刻는 깊은 건데 깊이 새겨지다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印象很深刻 인상이 매우 깊다. 그 다음 教训很深刻 교훈이 아주 깊다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자, 마지막에 있는 充分은 理由很充分 이유가 아주 충분하구나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뜻으로서 이유하고 만납니다. 자,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就是循环反应在发挥인데 앞부분만 보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단어 너무 처음 보고 어려운데, 네 맞아요. 아직 5급 단어는 아니거든요. 순환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답을 찾는데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뒤에 있는 단어의 호응 관계에서 역시 답을 찾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옆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나도 똑같이 옆에서 박수를 치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순환 반응인데 모르면 그냥 반응. 알았죠? 순환 반응인데 반응이 짜이 뭐 하고 있다? 2번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또 2번의 정답을 찾는 기준은 발휘한다라는 바로 이 파회하고 어울리는 아이를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씩 넣어볼게요. A. 작용 역할을 발휘하다. 이건 뭐 고민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정답은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순환 반응이 자기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A. 그럼 두 번째 있는 꼬이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 세 번째 있는 번즈는 어떤 사물의 내부의 본질. 그 다음 마지막에는 리오는 이유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작용이 됩니다. 발휘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작용밖에 만나질 못해요. 자, 그럼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있는 作用은 지금 여기 있는 发挥, 발휘하다라는 아이랑 짝꿍이 되기도 하지만 다음 4급에서는 起作用, 작용을 일으키다라고 지하고 많이 만납니다. 그 다음에 작용이 사라졌다 할 때는 소실이라는 消失를 쓰게 되는 것이죠. 作用消失了. 이건 한번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고 자게 되면 이제 알코올 반응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잠이 잘 드는 듯 하지만 알코올의 알코올의 작용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알코올의 작용이 점점 빈칸할수록 사람들은 깼다 잤다. 그래서 자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고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럴 때 호응 관계로서 알코올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답으로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때 정답이 소실, 즉 사라지다라는 消失가 정답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꼬이자는 아까 말씀드렸듯 사회적인 그리고 문서화된 약간 강제성이 있는 그런 규칙을 꼬이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지키다라고 하는 건데 위에 있는 아이만 쓴다면
얘는 높일 존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얘를 존중하다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책받침이 들어간다면 지킬 준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킬 수와 만나서 준수하다, 지키다가 돼요. 그러면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지 않는 거는 위반하고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어로는 웨이반이라고 합니다. 둘은 반이오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리어는 이렇게 한번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리어하고 인수가 있는데 이 인수 같은 경우는 요소로서 여러 가지고요. 리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를 들면 성공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것이 있다라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인들에게 리오는 한 개입니다. 리가 이치, 근원이란 뜻이고 여우는 말미암은 유자죠. 그래서 어떤 이치의 말미암은 근원. 그래서 얘는 한 가지이고 인수는 여러 가지예요. 요소라는 거는.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을 때 직장을 고르는 기준에는 예를 들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집에서와의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임금이라든지 등등의 빈칸에 영향을 받는다. 근데 그때 제시 단어로 인수하고 리어가 함께 나왔었거든요. 정답은 뭐였게요? 인수입니다. 왜냐하면 A, B, C와 같은 등등의 이런 원인들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가 정답이었고 리어는 아까 얘기했던 한국어로는 한 선생님 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중국인들에게 리어는 한 개예요. 한 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리어는 웨이 하면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이유, 한 개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하기 위해서 웨이 유일한 리어 이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여러 개를 병렬한 다음에 등등이라는 덩덩, 什么的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덩하고 같이 기억해 주세요. 등 다음에 빈칸이 나온다면 인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내용까지 본 거냐면 옆에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사교 관계도 전염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옆에 사람들이 관객들이 박수를 친다면 그 박수 소리가 열렬하고 뜨거울수록 자기도 그 박수를 치게 된다. 그 속에 가입이 된다. 여기까지 본 거고 이는 왜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순환 반응이 자기의 역할을 작용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지금 설명은 막 길었지만 결국 이 2번의 정답은 팡호이가 어울리는 아이는 바로 이 쪼용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이 A였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简单的说 간단히 말하자면 就是 바로 무엇이냐면 타인의 行为 행위는 즉 다른 사람의 행동은 거의 뭐 할 수 있다 使自己 자기로 하여금 相似的 유사한 行为 행위를 땡땡한다는 것이죠. 이 相似 외에도 유사하다 할 때는 类似라는 단어도 있어요. 类似 유사하다. 같이 알아두시고 아무튼 유사한 행위를 3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是는 사역동사죠. 그럼 사역문을 만들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사는 랑이라든지 혹은 찌아오라든지 혹은 是가 있어요. 근데 이제 5급에서 이런 애들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에 좀 플러스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 링이 좀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是가 들어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处事 꼭 써놓으세요. 处事라든지 혹은 实로 시작하는 实的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도 여러분 HSK 하수는 뭐가 보이냐면 수하고 더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재촉하다는 뜻인가? 이거는 정보 보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수라면 지금 옆에 살은 붙였지. 하지만 이 두 가지도 결국 누구랑 똑같다? 그냥 시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독해 1에서 이 자리가 빈칸으로 나오고요. 어순배열 시험에서도 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석은 누구라고 뭐뭐하게 시키다 인데 물론 어감적으로 얘는 재촉해서 라는 느낌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덩어리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랑이 나와서 지금 시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간단히 얘기하자면 바로 타인의 행동이 얘가 주어져 바로 뭐 할 수 있다? 是 첫 번째 동사, 그 다음에 自己 가운데 끼어있는 명사, 3번 두 번째 수러 그 다음에 相似的行为 얘가 목적어인 거죠.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유사한 행동을 3번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유사한 행동과 호응이 되는 동사를 답으로 찾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절대로 박수 치나 봐. 아무리 잘해도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라고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다 박수 치는 거야. 마치 내가 박수를 안 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그래서 박수를 안 치다가
너무 박수에 뜨겁잖아. 아, 나도 쳐 하고 박수를 막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없던 상황이 새롭게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 쓰이는 동사가 바로 이产生이에요. 정답이 그래서 A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뭐 할 수 있다? 자기로 하여금 유사한 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던 것을 존재케 하고 만들다 할 때 특히 어떤 추상적인 거라든지 이런 동작적인 면에서 발생할 때 바로 이产生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외에도 짝꿍으로 많이 만난 단어 한번 모아봤거든요. 영향을 일으키다, 产生 影响. 그 다음에 어떤 자신감, 확신, 어떤 감정 같은 것을 불러일으키다. 이럴 때도 产生 씁니다. 그래서 产生 신신, 자신감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두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자, 두 번째는 抓지는요. 그러니까 이걸 추상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물리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선抓라는 동작은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걸 얘기하죠. 그럼 지는 왜 있어요? 결과보호로서 타이트하게 꽉 꼭 이게 바로抓진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는 야 기회를 꽉 잡아, 시기를 꽉 잡아야지가 있고 야 손잡이 꽉 잡아, 넘어지면 어떡하니? 이렇게 물건을 꼭 잡다. 이럴 때 抓진을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짝꿍 단어 抓紧 机会, 기회를 꽉 잡는다. 抓紧 扶手, 이게 바로 손을 부축해 주는 것,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손잡이 꽉 잡아. 이럴 때 抓진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조청은 구성하다, 조성하다인데 얘는 짝꿍으로 여우하고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뭐로 구성되다, 세 개로 구성되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다 이런 식으로 여우하고 짝꿍이 되는 것 알아놓으시고 마지막에 있는 다따오는 어떤 목표, 목적, 꿈, 이상 이런 것들을 도달하고 실현해내다라는 건데요. 이게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따오하고 따오다로 이렇게 여기만 보시면 다따오는 추상적인 목표, 꿈 이상에 도달한 겁니다. 반면에 따오다는 목적지, 중국의 장소에 도착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따오는 추상적으로 달했다. 따오다 하면 어떤 장소에 도착했다. 헷갈리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되게 쉬워요. 앞머리가 전체 의미를 이끈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 추상적으로 달하다. 따올러 도착했다. 따오 도착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볼게요. 다따오 무띠 따오다 무띠띠 이고 그 다음에 다는 추상적으로 달하다 따오 하면 도착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어느덧 마지막 문제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在生活中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근데 빈칸이 이런 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단어가 아니고 문장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헤매게 돼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여러분께만 알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비법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엄청난 비법입니다. 근데 이거 외에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또 막상 설명 듣고 나면 당연한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머리 한번 정리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자, 우선 요 빈칸이 문장형일 때는 1번 접속사의 호응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간간히 그러니까 3월에 나왔으면 4월에 안 나왔다가 다시 5월에 나왔다가 6월에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접속사 호응이 우선 1번이에요. 그렇다면 이 빈칸 주변 문장에서 접속사를 찾으셔야겠죠. 아니면 제시 단어들 중에서 접속사를 찾으셔야겠죠. 근데 보시면 완전 절망이야. 접속사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2번 대입법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물어보는 걸까요? 앞쪽에 문장이 있고 뒤쪽에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 자리를 비워놨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지 눈으로 봤다고 나옵니까? 말도 안 돼요. 하나씩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집어넣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풀 것이냐 버릴 것이냐라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우선 빈칸 앞뒤에 있는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연결고리 찾는 건데 요 빈칸 앞뒤 문장도 해석이 안 된다면 보기가 아무리 다 해석이 된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독해 2파트, 3파트 그냥 보이자마자 정답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 찾으러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여기서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자리입니다. 순서 잘 기억하세요. 자, 빈칸 앞뒤 문장 해석해 볼게요. 在生活中 생활 속에서 그다음에 4번 잠깐 뺄게요. 예를 들면 아주 많은 상업 광고들이
홀 하고 납니다. 유명인들의 도움을 빌려서 시인, 흡인 끌어당깁니다.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지금 해석이 됐잖아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안 됩니다. 듣자마자 아, 그래, 이거야. 의심되지 않고 이거야 라고 하니까 정답이에요. 그럼 넣어볼게요. 생활 속에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상업 광고들이 유명인을 빌려서 더 이상 해석하고 싶지 않아졌죠. 말도 안 되니까. 사회적인 경쟁이 치열한 거랑 그 다음에 많은 상업 광고들이 유명인의 도움을 빌려서 물건을 파는 거랑 그렇게 큰 맥락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넣어볼게요.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很难控制, 통제하기 힘들다. 자기의 감정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유명인들의 도움을 빌려서 물건을 팔고 있죠. 볼 가치도 없죠. 연결이 안 되잖아. 버리셔야 돼요. 일단 세 번째, 생활 속에서 이 순환 반응이라는 거는 역시 뭐 되어지고 있다? 广泛, 광범하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상업 광고들이 유명인의 도움을 빌어서 자기네 물건을 팔고 있죠. 정답 그래서 C.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이건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문장형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다? 1번은 접속사 여러분. 근데 접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빈칸 앞뒤 문장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중국인이 풀어도 그렇고 선생님이 풀어도 그렇고 여러분이 풀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선택적으로 풀 건지 버릴 건지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돼요. 꼭 우리가 100점 만점, 300점 만점 받으려고 시험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문제 정도는 그걸 과감하게 버리면 다른 두 문제, 세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문제들 같이 보면서 시험에 많이 나왔었던 주요 표현이라든지 또 대처 방법들 이런 거 소개시켜 드렸는데 제가 초반에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나마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강의였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마음이 시원하게 풀어지는 강의였나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그냥 알았어 하고 넘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온라인 강의라고 반드시 잠깐 멈추셨다가 반드시 내 노트에다가 공부하시고 정리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 모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짜이찌엔!